자,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 온라인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통합사회 시작합니다. 자,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냐?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하는 경제사상 및 정책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 배웠습니다. 특히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아담 스미스이고,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상인들의 자비? 이런 것 아니라 이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고 전체적으로도 국가의 이득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 기능, 가격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 기능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강조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그래서 이때의 정부를 작은 정부 또는 야경 국가라 그랬습니다. 밤에 경찰 노릇이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상이 자유방임주의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1번의 답은 자유방임주의다. 2번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냐? 시장 실패와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였으며 미국의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뉴딜 정책이 추진되었다. 자, 아까 우리 산업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이런 거 강조했는데요. 시장이 잘 돌아가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고,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과점, 독점. 어떤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산업을 차지하거나 몇 개의 기업이 하나의 산업을 차지하는 이런 독과점의 가격 횡포, 그죠? 그런데다가 192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공황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계에 전파되기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아요. 원래 자본주의 경제는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리막이 있다가 다시 오르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게 되고 이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라고요?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루즈벨트가 케인즈의 이론을 강조하게 되고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토목산업, 그죠? 케인즈 강에다가 어디야? 자, 댐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 댐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러한 정책을 새로운 정책,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자본주의를 뭐라고 불러요? 수정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틀을 바꿨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3번.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헌법의 기본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시민 참여가 가능하지만 법률이나 정책이 오히려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의도적인 위법 행위인 무엇이 요구된다? 뭐가? 시민 불복종 운동이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위, 이걸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시민 불복종 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잘못된 법이나 정책에 대한 저항 운동이다. 그런데 이런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면 사회가 안정적일 수 없겠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 운동은 그만큼 엄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처벌은 감수해라. 그죠? 대표적인 거 우리 간디의 소금투쟁 배웠죠. 간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영국에 생산한 소금만 사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세금이 비싸서 서민들이 소금을 넣어먹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무려 한 달간 걸어서 바다에 가서 지지자들과 바닷물을 결국 끓여서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지만 한 번도 뭘 써본 적이 없다? 폭력을 써본 적이 없다. 이런 운동이 바로 시민불복종 운동이다. 자, 보기 볼까요? 최후의 수단인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죠.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죠.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이고요. 행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5번 현행법 체제에서의 처벌은 거부하는 행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4번으로 가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 그죠? 우리 자본주의, 다른 말로 해서 어디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난다? 시장이라고 하는 경제 장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유와 경쟁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요. 창의성, 또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효율성,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합니다. 자, 긍정적인 효과,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꼭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빈부격차,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죠. 노사 갈등,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답은 가와 다가 답인 2번이다. 자, 다음에 헌법 중 인권 보장을 위해 바르게 된 조항을 찾아보자 그랬어요. 자, 일정한 나이 이상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좋네요.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만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소속도, 그죠? 정치적 의사에 소속된 그런 정당이 없어도 얼마든지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과 행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승인 안 됩니다. 정당은 자유롭게 만들고, 그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원래 허가제, 승인제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등록만 하면 된다. 자,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의회와 정당을 해산할 수 있을까요?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엄격한 삼권 분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해산할 수 없어요. 모든 국민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이 경우 재판은 1회로 제한한다 될까요? 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은 몇 번까지? 3번까지. 자, 5번에 조금 설명해 놨어요. 무소속도 가능하다. 자,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등록제로 하고 있다. 그죠? 상권 분립으로 대통령이 정당이나 의회 해산할 수 없다 그랬죠? 재판은 3심제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기본권 제한의 원칙, 그제 적절한 용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기본권은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권은 무한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장하면서 제한을 많이 하면 보장해주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한하는데 원칙이 있다. 우리 헌법 37조 2항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요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뭐로만?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다?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뭐 통일전망대의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자격이 되는 사람만 보게 한다든지 민통성 근처에 아무나 살게 하지 않는다든지, 그죠? 교통경찰관이 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과속을 통제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이나 부동산 투기법 등을 통해서 나 하나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 그죠? 요 3개 무척 강조했죠. 그죠? 기본권 제한의 원칙 37조 2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뭐냐? 개도국과 선진국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기 위한 무역이 주목받고 있다. 자, 요즘의 무역의 대세는 자유무역입니다. 자, 싸게 잘 만드는 거, 이런 거, 그죠? 결국 자기네가 특화시켜서 거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선진국은 고부가 가치의 비싼 걸 팔고 개도국은 주로 농산물이나 광산물 같은 것들을 팔면서 저렴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거래를 계속하면서 경제적 격차가 커졌는데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죠?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정당한 가격 이런 것 지불하는 걸 무슨 무역?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개도국의 자립, 기술 이전, 환경보호, 노동자를 보호하는 무역이 각광받는데 이런 걸 우리가 공정무역이라고 한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사회용어의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골라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신자유주의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사상인데 다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지양, 줄여라 이거야. 자유로운 시장 경쟁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 신자유주의 사상가라고 얘기했죠. 공공재,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도로, 체육관, 도서관, 뭐 이런 거 우리가 공공재화라고 합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자, 요거 이제 잘못됐는데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해 볼게요. 자,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중요시하는 거 공동체주의. 정부나 은행, 기업 등이 미래 일정한 이자 지급을 약속받고 돈을 빌린 후에 제공하는 증서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나라나 이루려고 하는 경제 목표가 있다. 하나는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도 늘리고, 그죠? 그리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이 늘면 많은 전반적인 것들이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죠?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드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모은 재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재편성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어떤 경제든지 두 마리 토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을 잡으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고요. 물가를 잡으면 경제가 침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안정되지 못할 때 나쁜 상황, 불황, 인플레이션. 다시 설명해 볼게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때 나쁜 상황, 불황, 그죠? 물가가 안정되지 못할 때 인플레이션인데 이 두 가지도 원래는 한꺼번에 잘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나쁜 상황,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넘어가 봅니다. 9번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본주의 아까 설명했죠. 그죠? 자, 사유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랬죠. 시장활동이 경제활동이 어디를 중심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요. 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합니다. 경제적 효율성보다 분배 형평성을 강조하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죠? 자본주의는 경쟁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당연하다 그랬죠. 이런 빈부격차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바로 뭘 강조한다?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법과 도덕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바른 것은 자, 법과 도덕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인간이면 해야 되는 도리를 정한 게 도덕이다. 그 중에 사람이면 해야 되는 많은 도리가 있는데 다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켜. 안 지키면 가만히 안 둬. 국가가 처벌해. 이게 바로 법이다. 그죠? 그래서 자, 도덕은 법의 최소한이다. 말이 완전 반대죠.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은 동기와 내면을 중시한다 했는데 도덕이 그렇습니다. 동기, 어떤 동기로 했는지 내면 이런 걸 강조해요. 하지만 법은 행위, 결과 이런 걸 강조한다 그랬죠.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자, 법의 목적은 자, 이것도 더 도덕이 추구하는 목적이죠. 그죠? 법의 목적인 정의를 얘기할 때 정의의 여신상을 얘기했는데 칼과 저울, 눈을 감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다. 잘못된 법이나 정책도 무조건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 11번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를 배우면서 소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거 배웠어요. 합리적 선택. 그런데 비합리적인 소비 중에 자, 부모님의 부를 바탕으로 100만 원에 가까운 명품 가방, 주변에 부러운 시선, 베블렌 효과 이런 거 뭐라고? 과시하는 소비다. 그죠? 이걸 베블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했기 때문에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자, 12번 헌법의 조항이다. 공통의 기본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데 미란다 원칙, 그죠? 체포할 때 너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묵비권. 그리고 또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더 불리할 수 있어. 이런 거 얘기해 준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미란다 원칙이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에 뭐를 가질까요?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에 뭐를 가진다? 자유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주관식. 자, 기본권 구제제도이다. 정확한 용어를 쓰시오. 기본권을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침하했는지를 심판하는 것이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었다가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의사 면허를 정지당했다. 이 의사는 어디에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무엇을 청구하였다? 자, 이렇게 국가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할 때 우리가 아주 특별한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데 어디다? 헌법재판소입니다. 그죠? 헌법재판소는 아무거나 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때 우리가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청구하는 걸 뭐라고?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주관식 2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용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는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데 왜 그런 거잖아. 갖고 싶은 건 되게 많아. 그런데 이걸 챙조시켜줄 내 주머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게 부족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희소성이라 그랬죠. 그죠? 희소성. 그래서 물과 다이아몬드 비교하면서 물은 싼 이유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생존에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유가 뭐가 높기 때문이다? 희소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편익, 여러 가지 이득이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편익이 무엇보다 커야 되냐면 비용보다 크면 돼요. 그런데 정확한 용어는 무슨 비용일까요? 기회비용이다. 선택할 때 포기하는 것의 가치를 얘기한다. 인어공주의 다리를 얻기 위해서 뭘 포기했죠? 목소리를 포기해야 됐죠. 이런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이런 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식당 운영하는데 해외여행 가고 싶다. 드는 경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3박 4일 동안 드는 경비 100만 원을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식당 영업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돈, 이걸 같이 더한 것이 바로 뭐다? 기회비용이다. 자, 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이론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세계는 무슨 무역의 확대를 통해 관세 인하, 보조금 축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WTO 출범과 FTA를 통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자, 이런 세계가 추구하는 관세 인하, 보조금 축소, 야, 서로 장벽 없이 무역해. 이런 무역을 뭐라고? 자유무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유무역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두 체계가 바로 WTO와 FTA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이런 그죠? 국제적인 모임이 만들어졌고 또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나 가까운 나라들과 서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칠레 간 FTA, 한국 미국 간 FTA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세계는 점점 무슨 무역을 추구한다?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했는데요. 좀 사회 알듯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죠?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를 더 많이 습득하시는데 중심을 두시고 온라인 수업의 가장 좋은 점이 하나가 바로 듣고 또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좀 버벅거리긴 했는데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